총선을 8개월 앞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여소야대, 언론도 야당 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윤석열 대통령. 그는 탄핵 후폭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친 정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은 소수였고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당 안에서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사실상 쫓겨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 대표가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하자 체리따봉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뜻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보다 당원 투표 100%가 더 낫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 규칙이 그렇게 바뀝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이 저출산 대책 발언을 문제 삼아 집요하게 공격하자 나 전 의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예 해임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안철수 의원. 윤 대통령이 그를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개적인 저격이 이어졌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유력했던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윤심을 내세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여당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이 공당이 선출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의 축출이었잖아요. 그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 이야기를 보다시피 그러면서 이 여당의 정치적 자율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을 향한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도 2차례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조국, 임종석, 서훈, 김수현, 김상조, 김현미 등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은 물론 비판적 언론까지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범죄자를 다루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여전히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던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불통과 아직까 독선으로 어쨌든 뭐 요새 말로 독고다이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간 여소야대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 대신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으로 맞서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은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출신 7명 중 단 1명만 당선되고 모두 낙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나 복권 이후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자 5명도 2명 빼고 낙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이재명, 조국은 모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부가 지금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였고, 근데 올인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죠. 협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쪽에서 쭉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사실 이런 전략을 깔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행정부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너무 성과가 안 났죠. 남은 임기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예측했던 것처럼 식물 대통령이 될까요?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넓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지금 대화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년 지나고 난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고 나면 그때는 내 마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됐잖아요.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지금 이 검사 윤석열, 이 후보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는 이 대통령 윤석열의 마음으로 진짜 이 국정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저는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